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누군가의 의견을 참고는 하되 내 인생에 침해받도록 두지는 마라. 어떤 문제에 대해 뚜렷한 주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결정에 대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나답게 살아라에서 이렇게 멋진 한 줄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 제가 야심차게 이제 감사 스마일 유튜브 사무실을 갖다 개소하면서 많은 또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문득 요즘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약간 확신이 조금 없었는데 확신이 조금 이제 있다가 또 감사 스마일 만난 사람 코너를 하다 보면서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요즘에 생각이 많은데 어제 저희 감사 스마일 찐팬 단톡방에서 플라이님께서 안성재 셰프가 말하는 확신이 없어도 그냥 하세요라는 이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그냥 감사 스마일은 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꾸준하게 할 테니까 그냥 확신이 없어도 감스님들도 그냥 쭉 하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항상 보는 게 있습니다. 제 명함 지갑에 100만 유튜버 감사 스마일 TV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도 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확신이 없어도 그냥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번에 월요일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땐 왜 안 샀지? 폭망이 대박된 아파트 탑3라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셨던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아파트 당시 분위기들 전문가들도 하락할 거라고 소리 많이 했었고 대표적으로 폭락론을 유도했던 분들이 절대 계약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파트가 지금 14억이나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이자이 레디언트인데 이게 2023년 1월에 무순위 청약으로 있었는데 이때도 줍줍까지 갔고 지금 현재는 12억이 코앞인데 그때 24평 분양가가 7억 5천대였습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메달레가 11억이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 당시 분위기 알고 계시겠지만 강북 찌끄레기 강북이 무슨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냐고 했었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촌 센터퍼스트 저도 이거 기억나는데 그때 9평이 10억대였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13억으로 지금 코앞에 와 있고 3억 정도 상승했는데 이때는 할인 분양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분위기는 교도소뷰다 할인 분양으로 지금 농락되었던 그런 아파트였는데 역사는 돌고 돌아서 지금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내가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겠으면 감사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그리고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덕 그라시움이 신고가가 갱신되었는데 18억 5천에 13층 30평입니다. 34평도 아니고 30평이 18억 5천에 최근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4월 25일날 실거래가 되었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서울하고 고덕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주공하고 은평구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양시도 조만간 올라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제 보니까 제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어제 4시 13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5,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갖다 보고 있고 그 뒤를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푸르지오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동탄 꿈의 숲 자연엔 대시장이 그 뒤를 잇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힐스테이트 메달레 분양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할 거냐라고 약간 부정적으로 보았고 평면이라든지 서비스 면적도 너무 적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깠는데 특공 경쟁률은
265개 모집에 총 1197개의 통장이 접수되어서 평균 4.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이게 그저께 월요일날 특공 경쟁률이고, 어제 이제 1순위 청약 접수 경쟁률인데 보니까 51타입부터 74, 84, 74 D타입까지 해가지고 두세대 접수받았던 세대가 거의 50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59타입 중에서 C타입이 가장 경쟁이 셌고, 그 다음에 74는 보니까 74C타입이 74A타입보다 더 경쟁이 셌다. 74D타입이 경쟁이 더 셌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스마일은 힐스테이트 메달레 완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힐스테이트 메달레 완판이 되게 되면 고양시, 은평구, 특히 은평구 주변 녹번역이든 불광역이든 연신내역,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연신내역을 3호선이든 예를 들어서 6호선이든, 그리고 이제 버스로 접근이 용이한 아파트들의 그런 가치라든지 평가는 더 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메달레가 만약에 완판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양시로도 덕양구로도 분위기가 넘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 되기 전에 5월달, 4월달, 그리고 아마 6월 대선 전후로도 아마 6월 30일 전까지는 아마 매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릴 건데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스마일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페에다 제가 댓글도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만 답이라는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답, 굿모닝 호수 사장님의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감사스마일의 100만 유튜버를 감스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방법, 두 번째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방법. 제가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우연찮게 시청을 갖다가 하셨던 감스님들이 아니실지라도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금력만 있다면 핵심지 전입이라든지 진입 반대한 적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한 번에 못 가니 들려서 가는 거다. 인서울이 답이란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누구나 동의하는 주장이었고 앞으로도 동의받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도 4대 문안을 벗어나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 계단을 오르면서 진입을 하는 것이 팩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23년과 24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최저점을 지나면서 여러 이제 여기서는 삼성 호수 이웃분들께서 삼성 주변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고 대신 상급지 이동에 필요한 차익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서울 중상급지로 이동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상급지 아파트로 이동할 때는 내 집과 구입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 차이만 고려해서 결단을 할 수 있는데, 내 것은 비싸게 팔고 상급지 아파트는 싸게 사는 기적은 일어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운 좋게 내 집 비싸게 팔면 구입해야 하는 집은 더 비싸게 사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갈아타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머리로는 이런 것들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전 재산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로 실행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서울 중상급지가 아닌 삼성 주변과 고만고만한 곳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그리 큰 경제적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즉 서울이 다 서울이 아닌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서울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고 인서울이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서울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경기도의 신도시, 그리고 교통이 확충되는 GTX-A가 지금 개통해 있는 고양시라든지 파주시에 있는
GTX A 역세권의 도보 역세권의 아파트라든지 GTX A 역을 갖다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때 24년 이후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거래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신축과 둔시축으로 구성된 서울 최적분지인 삼송, 지축, 향동, 덕은, 원흥 등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집계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승률은 노도광, 금강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에는 서울, 현재는 서울 핵심지가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갈 때도, 여자의 마음도, 아파트 가격도 심리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것이 팩트이고,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다주택자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요약 가능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똘똘한 한 채의 폐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또 부동산 시장의 다른 패러다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6월 3일 이후에 저는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전에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지금 방송하는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마 더 실수요자들의 더 매수를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인서울, 인강남 패션 유행의 근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정부 여당이라든지 실제 법안 개정의 찬반을 결정할 민주당의 종부세 세법 개정 추진 과정을 잘 따라가야 되고, 아랫목이 뜨거워서 잇목에 온기가 오는 것인지 정부의 다주택자 과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를 인지하고 주변부로 매수자들이 몰려드는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방문 거래 가격까지 모두 빠르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일주간 오랜 시간 안 팔리던 구로구 아파트도, 향동과 덕은 신축 아파트도 13년 차에 접어든 삼송 호반 22단지 RR 매물들도 모두 계약이 완료되고 있다. 상저하고를 주장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태세 전환하는 글들이 곧 양산되리라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저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상고, 하고가 될지, 하중이 될지, 하저가 될지는 올 하반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상저하고는 조금 잘못된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면서, 이 글이 호수사님께서 3월달에 이 글을 갖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3월달에 이야기했었던 이 글을 왜 제가 3월 17일날 이 이야기를 갖다 왜 지금 5월 21일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인서울만 답이라는 이 부동산 투자자의 그런 답을 감스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문은 링크를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니까 별나님께서 이 고향 더샵 포레나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3수 만에 실증 나서는 수소열차 3년 뒤 투입될 구간은 어디일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국토부하고 코레일이 수소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수소 전기동차 상용화를 서두르는 게 아마 교외선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고, 수소열차의 실증 사업이 교외선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이 수소열차에 대해서 강갑생 기자님의 기사로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철도 연장이 약 4,60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제외한 고속철도 일반 철도 수치인데, 이 중에 열차가 달릴 수 있게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구축된 전철화 구간이 85%가량이 되고, 국내 철도의 15%는 전기로 달린 전철이 다닐 수 없는, 즉 비전철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비전철화 구간에서 중단거리 통근은 디젤 동차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디젤 동차가 지금 현재 교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2월에 교외선 직접 또 20년 만에 재개통했던 대구과 의정부 사이에 있었던 지금 현재 운행도 되고 있는 교외선을 갖다가 지금 타 보았는데, 이때 이제 디젤 동차를 갖다가 이제 실제로 운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디젤 동차가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이 수소 전기동차로 해가지고 아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부에서는 2027년까지 총 321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수소 전기동차의 실증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고, 감사스마일이 이제 저도 이제 이 정책 체험 관련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친환경 열차가 대세이다, 수소 열차 탑승 체험의 현장으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5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에 청주에서 하는데, 이때 뭐 하이퍼 튜브 방문이라든지 수소 열차 탑승 체험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5월 30일 날 또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그러는 찰나에 지금 이런 또 기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아마 수소 전기 동차가 교외선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 더샵 포레나의 호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실제적으로 3년 후에 고양 더샵 포레나 원능역에서 수소열차 타고 대구역 갈 가능성이 거의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교외선이 이제 그 배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3년 후 그 다음에 고양 더샵 포레나가 28년 2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또 대단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입주하는 그 시점에는 아마 이제 수소 열차도 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배차 간격도 아마 지금의 하루에 왕복 20회보다는 또 증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수열차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독일에서는 2018년 9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수소열차를 갖다가 상용화해서 고양시에 특히 괴선 구간에 현재는 디젤 동차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 디젤 동차에서 수소 전기 동차로 해서 전환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게 되고, 또 고양시 입장에서는 또 의정부라든지 또 양주시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곡역을 갖다가 조금 더 쾌적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착수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 기사를 전문을 갖다가 좀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수소열차를 상용화를 갖다 한다는 거고, 기간은 아마 2027년 12월 달까지 또 정부에서 또 민자에서도 또 비용을 또 투자를 하겠지만, 정부에서 200억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철도공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27년 12월까지 이제 수소 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수소열차를 갖다 도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따져보니까 진짜 이 별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투입될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외선 구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든지 올댓고향에서 여러가지 또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고양 더샵 포레나도 청약을 선방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힐스테이트 매드알레이 특공 경쟁률과 그리고 또 일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축에 그런 뜨거운 관심이 있고,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빌라라든지 다가구 오피스텔은 거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정말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6월 분양만 기다리지 마시고 6월 전에는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제가 스트레스 DSR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풀팽님께서 또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확정 발표가 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최소 3천만 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고민하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하시겠지만 그때 과거를 갖다가 내가 어떤 선택을 갖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어떤 선택을 갖다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5월 21일 부부의 날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